안녕하세요. 교대박변의 박수현 변호사입니다. 2020년도 이제 12월 딱 한 달 남았네요. 그죠? 올 한 해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말에는 모임도 많으신가요? 막년회부터 10년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좀 쉬시려나요? 어쨌든 술 마실 기회는 점점 많아지고 계실 텐데 술 한 잔씩들 하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거나 대리운전을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간혹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운전자 폭행죄라는 겁니다. 운전자 폭행죄. 도로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휘두를 경우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규정된 그 해당 범죄 위반이 되는 겁니다. 폭행에서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는 운전자 상해죄가 성립돼서 이에 더한 형량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되겠죠.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 특가법 위반으로 재판 단계까지 갈 경우에는 징역형, 즉 집행유예 또는 실제 법정 구속을 선고받게 되는 거죠. 우리 로펌에서 다수의 운전자 폭행 사건을 진행해 왔었는데 의뢰인들이 당시 주치 상태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정말 젠틀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사건에 연루되는지 좀 아리까리합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기억을 못한다는 점을 노려서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오늘은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 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해자와 합의하기. 자,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어요. 특히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에 다른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치상과 같이 피해자의 물리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서가 양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시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재판 전에 합의가 가능하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둘째, 상황을 분석하기. 폭행 발생 당시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일반 폭행 사건으로 전환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 혐의는 운전 중 또는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죠. 따라서 대리비나 택시비 등으로 시비가 붙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서는 완전 정차한 후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 일반 형법상의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대리기사분 그리고 택시기사분 폭행 처벌에 있어서 사법기관이 운행 중이다라는 이 문헌을 어디까지 내포하는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현행법상 대중교통이 승객의 승차와 하차를 위해서 도로에서 잠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운전 중이다 라고 보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호 대기 중에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이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로 처벌한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법리적 주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상해 사건과 다르죠. 버스, 대리기사, 택시기사 폭행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는 운전 도중에 발생한 폭력으로 발생되는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버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될 여지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 처벌을 매우 무겁게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행과 폭력의 범위도 신체를 때리는 행위 외에도 운전자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는 행동 등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